자, 오늘 이제 15차시입니다. 와, 오늘이 이제 정규 수업으로는 마지막이죠. 그쵸? 마지막 수업이고, 그리고 지금 어제 선생님이 좀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어찌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겨울방학 역사특강. 우리 이제 2달 정도 수업을 했잖아, 얘들아. 그치? 2달 수업 동안 빠지지 않고 잘 나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번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특강을 시작했기 때문에 1, 2차 수업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1차, 2차 수업까지 잘 들어주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까지 와서 오늘 수업에서 일제감정기를 이제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3월 1일 수업 이제 B반, 오후반에서는 일제감정기 내용 요약하고 그리고 현대사까지 나가면서 우리 특강 이름이 전범위 한국사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한국사의 전체 범위를 모두 나가보면서 마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수강생 친구들 이 수료증을 선생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붙여놨는데, 사실, 어, 많아요. 많은데, 자석이 없어. 자석이 없어가지고 다 붙일 수가 없더라고. 내가 예상한 거는 여기에다가 빼곡하게 다 붙이는 거였는데, 자석이 없고, 그렇다고 칠판에다가 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은 또 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번 방학 특강을 수강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늘 선생님이 특강 할 때마다 신청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뭐 부모님께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은 이제 선생님과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가지고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늘 선생님 특강 할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 열정적인 강의력을 믿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친구들과 학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종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수료증과 그리고 요 선생님이 맞춰놓은 떡을 오늘 아침에 가져왔거든. 아침 9시 반에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살짝 따뜻할 때 여러분들 드실 수 있도록 지금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특별 수업 3월 1일 특별 수업에서는 이렇게 상장, 그동안 이제 테스트 봤었던 내용들이랑 여러분들 테스트만 잘 보면 아니죠. 출결도 잘 해주었는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이제 상장을 준비했고요. 점수가 우수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오답 개수가 줄어든 친구한테도 이제 선생님이 이 상장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상장은 우리 내일 모레죠. 3월 1일 날에 받아갈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이 일단 수료증 먼저 배부를 하도록 할게요. 수료증이랑 떡 하나씩 배부를 할 테니까 떡도 잘 보면 얘들아, 여기에 겨울방학 수료를 축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 너무 이제 가슴 뜨거운 순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반에 거의 한 15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강의실이 꽉 찼거든. 근데 여기 강의실이 원체 대강의실이잖아. 그래서 10명 가까이 있는데도 지금 강의실이 전혀 차 보이지가 않는 거 있지. 자, 어쨌든, 오늘 매번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오는 친구가 있어요. 예지입니다. 예지, 윈터스쿨 전범위 한국사. 귀하는 겨울방학 한국사 특강을 성실히 이수하며 역사에 대한 깊은 탐구 정신과 우수한 학습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그 노력과 열정을 칭찬하고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혜의 창입니다.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덕우건 운술학원 부원장 유진. 축하합니다. 박수. 여기 열정에 찬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늘 테스트에서
아니, 아직 한 말도 안 했는데, 늘 테스트에서 꾸준하게 이제 상위권 점수를 유지하는 친구가 있었죠. 이 친구도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전범위 한국사와 세계사 수업에서 만났고, 그리고 국어 수업에서도 함께 했었던 선생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학생입니다. 윈터스쿨 전범위 한국사 성명패 예린 학생. 예린 학생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혜의 창입니다.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더국어 논술학원 부원장 유진 드림.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방금 지각한 친구가 있죠. 늦잠을 자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호다닥 온 친구인데요. 윈터스쿨 전범위 한국사 학생 성명 양우빈 학생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귀하는 겨울방학 한국사 특강을 성실히 이수하였습니까? 네, 성실히 이수하였고요. 역사에 대한 깊은 탐구 정신과 우수한 학습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무엇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혜의 창입니다. 네,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국어 논술학원 부원장 유진 드림. 박수. 네, 그리고 짠. 오늘 딱 이렇게 또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다 계시네요. 그쵸? 윈터스쿨 전범위 한국사 김동건 학생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귀하는 겨울방학 한국사 특강을 성실히 이수하여 역사에 대한 깊은 탐구 정신과 우수한 학습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윈터스쿨 전범위 한국사 학생 성명 윤준서 학생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귀하는 겨울방학 한국사 특강을 성실히 이수하며 역사에 대한 누가 그렇게 나와! 역사에 대한 깊은 탐구 정신과 우수한 학습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그 노력과 열정을 칭찬하고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박수. 이거 안 받아가? 박수. 네, 그리고 네, 윈터스쿨 전범위 한국사 성명 오채희 학생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귀하는 겨울방학 한국사 특강을 성실히 이수하며 역사에 대한 깊은 탐구 정신과 우수한 학습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수.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박수. 자, 그리고 우리 주혁이 박주혁 학생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귀하는 겨울방학 한국사 특강을 성실히 이수하며 성실히 이수하셨습니까? 성실히 이수하며 역사에 대한 깊은 탐구 정신과 우수한 학습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박수. 박수. 아니, 먹는다고 이제 박수 안 치는 거 봐라. 자, 그리고 이거 쌤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빚은 떡집에서 만들어주신 거지요. 네, 그리고 윈터스쿨 전범위 한국사 이제 성명 학생 이름 장하진 학생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귀하는 겨울방학 한국사 특강을 성실하게 이수하며 역사에 대한 깊은 탐구 정신과 우수한 학습 태도를 보여주었습니까? 네,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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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떡 맛있게 드시고요. 이게 방금 해가지고 따뜻할 때 드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혹시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이랑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예상했을 때 오전반에서 한 12명 정도의 학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넉넉하게 떡을 20개 정도를 했는데 어찌 다들 오늘 못 나오고 내일 나온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네요. 그쵸?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준비한 떡은 여기 앞에 두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세계사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좀 잘 호응을 해주고 하는 친구들한테 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서양식 과자 쿠키도 준비를 해 놓았거든요. 자, 그래서 수업에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떡 어때? 맛있어요?
했어요.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다니. 자, 그러면 우리 수급반 친구들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어이구. 백선 하나 안 나?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지요?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선생님이 판서로 드리는 내용들이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내용 빠짐없이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1894년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1차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적, 반외세적 운동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이 백산봉기와 그리고 무장봉기에서 황룡천 전투와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전주성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에서는 청나라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자 이 전에 10년 전에 청나라랑 일본이 맺었었던 조약이 있어.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했었던 조약이었는데 무슨 조약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텐진 조약이었었죠. 그쵸? 이 텐진 조약을 통해서 이 두 나라, 청나라든 일본이든 두 나라가 일본이든 아니면은 청나라든 조선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게 될 시에는 서로 상호 알린다라는 조약이었어. 어쨌든 지금 농민봉기가 일어나가지고 혼란한 상황에서 청나라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했으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군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군대를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텐진 조약 맺어놓은 게 있으니까 일본한테도 군대를 보내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자 청나라의 군대는 아산만으로, 그리고 일본의 군대는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전주에서 조정과 농민군들이 화해를 약속했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전주화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주화약.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전주화약의 내용은 일단 조선의 정부, 조정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해요? 교정청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탐관오리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할 수 있는 교정청을 설치하기로 하고, 농민군들은 이제 패정개혁안을 요구하며 지역 곳곳에다가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세 글자 집강소죠. 유향소는 집안 양반들의 자치기구고, 농민들의 자치기구가 되는 무슨 소? 그렇지, 집강소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농민봉기 끝났잖아요. 그쵸? 농민봉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이제 아산만으로 후퇴를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에 누가? 일본이 청나라를 선제 공격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복궁까지를 점령하게 되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일본은 1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해가지고 갑오개혁을 이제 진행시키게 되는데, 1차 김홍집 내각으로 발탁되었었던 인물이 누구였었지? 청나라를 싫어하는 인물이어야 되니까 흥선대원군이어야겠죠. 흥선대원군은 이제 언제 때 82년도 이모군란이 진압되었었던 당시 청나라로 강제로 압송되었었던 경험이 있었잖아. 당연히 청나라가 싫겠지. 그래서
김홍집과 그리고 흥선대원군 이항을 함께 1차 김홍집 내각으로 중심에 두면서 가부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했었던 이유는 조선에서 너무 빈번하게 농민분기라든지 혼란이 너무 잦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너네들도 개화를 좀 해야 돼. 우리처럼 좀 보고 배워라. 우리를 좀 보고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개화할 수 있도록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 1차 가부개혁에서 신분제 폐지되죠. 그죠? 그리고 6조 2호 예병형 공으로 외웠었던 이 6조는요. 8아문으로 개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변화 있었었죠? 1차 가부개혁 때 교정청을 다시 폐지를 해버리고, 그치? 교정청을 다시 폐지를 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었던 시기란 말이야. 근데 너무 급진적인 거야. 신분제가 갑자기 없어지고, 산업이도 없어지고 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뒤돌아보니까, 어머, 가부개혁? 내가 생각했었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사실 일본은 진짜 조선이 근대화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었지. 그치? 경복궁을 점령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흥선 대원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대원군을 해임하게 된단 말이죠. 대원군을 해임하게 되고 그리고 2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면서 여러분들 10년 전에 갑신정변을 주도했었던 급진개화파 5인방 중에 4명이 일본으로 갔잖아. 그치? 그 중에 1명이었었는데 14개조 정강을 발표했던 박영효가 다시 돌아오게 돼. 2차 김홍집 내각으로. 그래서 박영효가 돌아와가지고 95년도 1월에 홍범 14조를 발표하면서 2차 가부개혁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가부개혁 아시겠죠? 자, 이 2차 가부개혁을 주도하게 되었었는데 이때 청일전쟁이 끝이 났단 말이야. 95년도에. 청일전쟁이 완전히 종결이 됐어. 누구의 승리로?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었어. 그치? 시모노세키 조약.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주요한 내용은 일단 첫 번째, 청나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어요. 그쵸? 청나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고 그 배상금의 수가 2억 량이었었는데 청나라의 1년치 국민소득의 맞아요. 2.5배에 달하는 양이었었다. 되게 기억력이 좋네. 그래서 그 청나라에서 받은 배상금을 다 어떻게 썼다 그랬어요? 청나라한테서 받은 배상금을 그렇지 군비 확장에다가 사용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 청나라 영토 중에서도 핵심 노른자 땅이 될 수 있는 여긴 어디였다? 그렇지 요동반도를 할양해라 일본한테 넘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간섭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러독프 삼국 간섭 요동반도 반환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러시아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까지 야 일본 아무리 그래도 청나라한테서 요동반도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자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돼. 근데 무척 화가 났겠지. 그치?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영토를 요구했는데 니네들도 다 그렇게 했잖아. 야 러시아 너네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2차 아편전쟁 때 연해주 얻어놓고서 왜 우리한테만 난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죠? 그래서 딱 10년만 기다려라 러시아 우리가 복수한다 해가지고 10년 뒤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뭐야? 맞아 러일 전쟁이 된다고. 어쨌든 우리 조정에서는 이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라게 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누구를 공략해야 되는 거야? 러시아를 공략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항상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청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었던 민비는 어떻게 하게 돼요? 맞아. 러시아를 친러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을 3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게 됐단 말이야. 안 그래도 가뜩이나 러시아 때문에 일본이 화가 나 죽겠는데 여기에서 친러 세력의 내각까지 구성을 했다고 생각해봐.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치, 화가 엄청 나겠지, 얘들아. 매우 화가 났었던 이 일본이 결국에는 이제 여우 죽이기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우리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 민비를 죽이기로 합니다. 암살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끔찍하게 명성황후를 시해한 후에, 이후에는 3차 김홍직 내각을 해산시키고 4차 내각을 수립하게 돼요. 그럼 4차는 어떤 세력으로 수립을 했을 것 같아? 러시아랑 친해지게 하는 파를 해체를 시켰잖아요. 그죠? 친일 세력으로 이제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을미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머리. 여러분들 조선의 남자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 상투를 틀었지. 그치? 상투를 틀었는데 이 상투를 잘라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서양식 헤어스타일처럼 머리를 자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조선은 성리학, 유교의 나라지. 그렇기 때문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란 말이야.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게 효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소학에 보면은 나와 있죠. 소학원에. 그런데 우리 갑자기 이 상투를 돌연 잘라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선의 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상투를 자를 바에는 내 목을 자르겠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쵸? 자, 거기에다가 조선의 국무까지 시행을 했으니 이것에 이제 분노했었던 농민들과 그리고 선비들이 같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을병을 일으켰는데 그 을병이 을미의병이 된다라는 이야기. 어쨌든 단발령이 첫 번째 을미개혁의 내용이었었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음력을 사용했어야 되라. 태음력을 중심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태양력을 사용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을미의병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때 이제 고종께서는 96년도에 병신년에 어디로 갔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어. 그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란을 갔었잖아. 그런 상황에서 을미을병이 막 확산이 되자 을병들한테 일단 너네들이 화가 난 이유 두 가지 이해한다. 근데 명성황후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건 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죽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단발령은 철회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발령 철회로 결국에는 을미을병들은 자진해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란 간 사건을 네 글자로 아간파천이죠. 그쵸? 아간파천. 예,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란을 갔었던 일을 우리가 아간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96년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란을 가 있는 동안 러시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얘들아. 러시아는 조선의 이권을 야금야금 침탈하고 있었는데 산림 개간권, 철도 부설권, 거기에다가 광산 채굴권까지 다양한 이권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던 거야. 아시겠죠? 자, 다양한 이권을 빼앗아 가게 되자 이에 이제 박영효가 2차 김홍집 내각으로 수립되면서 일본에서 건너오게 됐을 때 이제 고종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누가 왔었냐면 서재필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서재필이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됐는데 서재필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수립을 했었던 독립협회 있잖아. 이 독립협회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독립하겠다? 청나라, 그치?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청나라 사신들 왔을 때 이렇게 반겨주는 영은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영은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우게 된다. 청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내용이었었어. 그래서 서재필이 고종한테 이러다가 러시아한테 우리의 이권 다 넘겨주겠습니다. 고종 그러지 말고 궁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해가지고 환궁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가 1897년 드디어 정유년에 이제 고종이 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환구단에서 무엇을 선포했어? 제국. 그치?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광무개혁, 대한국국제를 발표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해서 강력한 황제권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었었죠. 네? 백성민. 대한, 제국. 네. 원한이요?
아니, 우리 한민족 할 때 우리 한민족이잖아. 그치? 저희 나라도 작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국토 면적상의 작다는 의미겠지만, 이 당시 우리는, 저희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도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는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큰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당시에 이제 1900년도 이제 20세기 초로 넘어오게 되면서 1902년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되더라. 영국과 일본 둘 다 무슨 나라야? 섬나라잖아. 그치? 섬나라기 때문에 해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의 우수한 해군 기술을 이제 일본한테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일본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에 대한 영국의 이권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상호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었다. 영일동맹.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한국의 용안포를 강제로 점령을 한 다음에 조차를 요구했어. 조차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좀 빌릴게. 근데 애들아 순서가